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한 폐렴 사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이후 바삐 일상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새해도 코로나는 여전히 창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 언론 보도는 변종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엄습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가 정책적 실기에 의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정상적인 일상은 내년 말 정도도 예측을 불허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칼럼 요지를 곁들여서 한 해를 보내며 알게 된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회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년같이 연말에 느낄 수 있는 송구영신의 흥청거림이나 설렘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부상으로 확진자가 매일 1000여 명 이상 전국에서 확진되고 있는 상황,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 자체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올 한 해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금년 한 해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세상은 두 쪼가리로 쪼개졌고 갈등과 대립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오만과 독선이 정치를 펼쳤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늘상이었습니다. 연말이 돼도 연말 같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연말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내년은 정치적으로 금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듯합니다. 우선 4월 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이니 여당이나 야당 모두 연초부터
보궐선거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022년 3월 초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각 정당이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줄어들 것이고 현 정부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새로이 추진하거나 매우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문 대통령 역시 역대 대통령들의 경험해온 임기 후반의 지지율 하락과 내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는 긍정도가 36%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 여기서 1, 2%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내임덕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시각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란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이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 공정, 평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이나 되돌아보면서 반추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현 정부는 지난 3년 반여 동안 막강한 힘으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했으나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궁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한데 후일 문재인 정부 시대를 되돌아보면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적폐청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란한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구호 속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포함한 당대 내놓으라는 실세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폐해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적폐청산이 결국은 정치보복이었다는 논란 속에 집권 세력이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와중에서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24번의 대책을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 또한 크게 각광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시장주의,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입장, 헨리 조지의 기대론을 상당히 좋아하고 토지 공유제, 토지 가치세의 도입을 신봉하는 그런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짜증을 다면 됐지 좋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방역을 자랑했던 코로나 대책도 이제는 업적으로 내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2차 확진 사태에 직면해서 그리고 변종 코로나 사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 또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근에 북한을 위해 우리 자유가 일부 제한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이 소위 남북발전법을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은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을 자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공감대가 있었던 검찰 개혁도 실기했고 이제는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힘있던 임기 초반에는 기존 검찰 조직을 활용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잡아들이게 급급하더니 이제 칼끝이 자신들이 치부를 향해서 들어오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쫓으려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온갖 방책을 휘둘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여야 모두가 존중해왔던 의회 정치 관행도 일거에 깨져버렸습니다. 심각한 사태는 법을 만들고 한번 써보지도 않은 법을 개정을 도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행도 자행된 그런 역사적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동의를 얻지 않은 가운데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처리됐고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은 여당에 의해서 한 번 쓰고 누더기가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이 독식해버렸습니다. 공수처 법안도
그 개정 법안도 국정원 법안도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단독 처리하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지난 3년 반 사이에 현 정권, 현 여당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정상화되어 있는 촛불 정부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의 옳은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현 정권의 치세를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얻게 된 깨달음도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이 한 곳에 몰려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를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각 기관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질시에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국민을 위한 시책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쳐대지만 자기네끼리는 뭐를 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 사이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지난 3년 7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임덕이 엄습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측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울하고 씁쓸한 짜증스러운 연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뭐라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위로와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기대 가능성, 희망적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권력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서 에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치세를 우리가 3년여 반여 이상 체험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하에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확행되리라고 믿었던 모든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팬덤에 의존해서 운동권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 총의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팬덤에 열려난 어떤 그 환호에 감옥해서 정치가 헛돌고 행정이 꼬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기대하는 희망적인 그 치세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그 궁금증, 의구심이 이 셈이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희망이 절벽처럼 보여지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1945년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 거쳐서 군사독재 거쳐서 여기까지 온 우리입니다. 현 정부의 치사가 별 볼 일 없더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봄이 어떨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우리 힘을 한번 합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